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매일같이 정말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지죠.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어떤 뉴스가 진짜 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고 또 어떤 건 그냥 지나가는 소음일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핵심, 진짜 신호를 가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부터 진단해 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뉴스 5가지를 뽑아서 그 핵심을 파고들 겁니다. 그 다음엔 이 조각들을 쫙 모아서 큰 그림을 그려보고 이걸 실제 투자 전략이랑 종목까지 연결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 요약하고 또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까지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랄까 거대한 두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거시적인 순풍이 불어오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공급망 문제 같은 아주 강력한 역풍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복잡한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신호들만 골라내봤습니다. 바로 지금 한국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5가지 핵심 뉴스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 연준의 정책 변화라는 큰 흐름. 두 번째, 반도체 시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SMC의 실적. 세 번째, 우리를 늘 긴장시키는 미중 갈등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원자재 시장의 공급 충격. 마지막으로 국내 부동산 정책의 파장까지. 이 뉴스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얽혀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볼까요? 각각의 소식이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 연준의 입장 변화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하방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2025년 안에 금리를 2번 더 내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크게 자극한 발언이었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연준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시장에 돈이 도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말 그대로 가장 근본적인 순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순풍이라도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폭풍우를 만나면 그 힘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유동성의 힘과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셈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이길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뉴스는 반도체 업계의 절대 강자 TSMC의 실적입니다. 3분기 매출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AI 칩 수요 덕분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7%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TSMC의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회사가 그냥 한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시장에는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TSMC의 실적이 좋다는 건 곧 엔비디아 AI 칩이 잘 팔린다는 뜻이고 그 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가 진짜 엄청나다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이죠. 이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소식인 겁니다. 세 번째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미중 갈등입니다. 중국이 미국 선박에 보복성으로 항만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이 여파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미국 대표 반도체 주식들이 곧바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미중 갈등은 공급망 안정성과 최종 소비 시장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특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고객사인 미국 기술주들이 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명백한 경고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뉴스는 원자재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인 콩고 민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코발트 수출 쿼터제를 시행했는데요. 문제는 그 규모입니다. 연간 수출량을 2024년 생산량의 절반도 안 되게 묶어버리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건 전형적인 공급 쪽 쇼크, 즉 서플라이 쇼크입니다. 코발트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우리 기업들이 주력으로 만드는 고성능 NCM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거든요.
이 정책은 국내 배터리 3사에게 직접적으로 원가 상승과 마진 압박을 주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코발트를 안 쓰는 LFP 배터리 같은 대체 기술로의 전환을 더 빠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국내 정책입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3중 규제 지역으로 묶는 아주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굉장히 공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이 정책은 주식 시장에 2가지 중요한 의미를 던집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자산 순환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택담보대출에 크게 의존하는 건설, 증권, 은행 같은 내수 중심 섹터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 정책 하나가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서 내수주와 수출주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아주 전략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개별 뉴스들을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이제 이 점들을 한번 연결해서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거시적인 서사를 읽어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시장의 역설이 나타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기업들은 매출의 대부분을 달러로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똑같은 1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바꿨을 때의 이익은 훨씬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대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까요? 이제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관련 종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분석에서 나온 3가지 핵심 투자 방향입니다. 첫째, 원화 약세와 AI 수요라는 2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반도체, 자동차 같은 대형 수출주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 금융 같은 내수 관련주는 비중을 줄이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는 공급망을 다변화할 능력이 있고 LFP 같은 대체 기술 로드맵을 갖춘 기업을 선별적으로 골라 담는 이른바 바벨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표가 오늘 분석의 모든 것을 한눈에 정리해 줍니다. 자, 먼저 위쪽 긍정적 그룹을 보시죠. 반도체와 자동차는 AI 수요와 원화 역세라는 쌍끌이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대표적이고요. 반면에 아래 부정적 그룹에는 국내 금융과 건설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운데 중립 또는 부정적 위치에 있는 2차 전지는 코발트 공급 충격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LFP 전환이나 공급망 관리 능력이 주가의 방향을 가를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통화 정책의 엇박자와 강력한 국내 규제가 맞물리면서 현재 시장 환경은 명백하게 내수 관련 섹터보다는 대형 수출주에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공해드린 분석 내용은 투자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